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통해 배우는 위너의 마인드, 승리자의 마인드, 미국의 군사정치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3월 24일 오후 2시죠? 광화문역 세종로 공원에서 김정민 박사가 주최하는 제2차 반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집회는 이충근 박사와 김정민 박사의 환상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충근, 김정민, 이 두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이번 집회가 얼마나 포스가 그레이트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서 민노총 3만 명이 집회를 한다잖아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 두 분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입니다. 천군만마입니다. 천군만마. 저는 처음에 이 두 분의 이름을 보고 와, 우리 성상훈 기자 능력 있네. 능력 쩌네. 어떻게 이런 미친 섭외를 했지? 와, 대박이다. 진짜 쩐다 쩔어. 우리 성상훈 기자님,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충근, 김정민, 이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래로 최고의 대한민국의 국제관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실상부 최고죠, 이 두 분은. 그리고 이 두 분은 이번 집회에 흥행 보증수표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이 두 분이 발표하실 주제를 보면 제목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만을 읽었는데도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미국은 왜 만주를 한국에게 넘기려 하는가?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7만 불 가야죠? 우리 7만 불 가자! 소제목으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저번에 성상훈 기자가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정민 박사님은 한국이 통일이 되면 돈벼락 맞는 이유. 원색적입니다. 아주 원색적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미국의 중국 분리 전략과 통일 한국의 운명. 야, 역시 세죠? 중국의 분리 전략. 자, 이렇게 두 분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의 명실상부 최고의 군사정치 전문가입니다.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적중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지 프리드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물론 이번 주말에 이충근 박사와 김정민 박사의 환상의 콜라보를 위한 예습 차원도 있지만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사회 저변에 깔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념들은 주로 이 패배주의에 기반한 피해의식에 기반한 인권평등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요즘에 우리가 이 공격적인 전략적인 이념 이런 거에 기반한 논평이라든가 강의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충근 박사님이라든가 김정민 박사님 등은 일단 예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이 패배주의, 피해주의에 물들어서 마치 루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수가 자기 노래 제목에 따라서 운명을 같이 간다라고들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 승리자의 마인드를 학습한다면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라도 우리가 피해자 마인드, 루저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는지 그들의 마인드를 관찰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프리드먼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피해자 마인드를 벗기는 한 줄기 떼타올이 되기를 떼타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 제국 500년은 더 간다. 2017년도 5월 28일 기사입니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인 조지 프리드먼이 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에 세상이 놀라던 2009년. 미 제국은 앞으로도 500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책이 미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국의 유명한 군사정치 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이 쓴 100년 후란 책이다. 그가 지난 1월 미국에서 10년 후란 제목의 후속작을 출간했다. 500년 영광을 이어갈 미 제국의 단기 전략을 다룬 내용이다. 프리드먼의 책은 한국 경제계가 의존하는 중국 대망론에 일정한 경고를 던진다. 중국은 수출 의존과 빈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내에 위기를 겪게 되며 반대로 일본이 아시아 최대 파워로 재부상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지형에서 미국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중국과 일본, 아시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할까? 자, 이게 7년 전 기사인데 지금 현재 시점의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이 아시아 최대 파워로 재부상한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일자리는 넘쳐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해서 노인들이 투잡을 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무실에서 만난 프리드먼은 미국의 최종 목표를 묻는 말에 제국에겐 최종 목표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 자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제국을 이룬 미국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국의 생존은 끝없는 EEJ에 달렸다. 그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미 제국은 일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붕괴하고 있는 중국을 돕고 통일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 일본을 견제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통일한국을 가시라고 표현했다. 일본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얘기다.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상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고요. 여기가 한국이고 일본입니다. 자, 중국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전신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숨통을 딱 끊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놨습니다. 죽지 않게.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적당한 힘의 균형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버린다. 자, 갑자기 그러면 일본이 힘이 세지겠죠? 지금 재부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도 지금 중국의 붕괴에 말려서 함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이상적인 힘의 균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을 때 이 세 국가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주체가 누구겠냐라는 것이죠. 주체.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가 지금 막 미제를 몰아내자 막 이래가지고 미국의 그 권력을, 미국의 힘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되게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자, 미국은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한, 중, 일, 이 놀이터에서 미국은 함께 노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급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우리와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지금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미국이 우리와 같은 급이다라는 전제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놓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자, 미국은 우리와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 자, 이런 전제로 이 글을 읽어 나가셔야 제대로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의 신뢰는 확고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다. 자, 25%면 4분의 1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을 합친 규모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자국 GDP의 5에서 1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세계 해외 투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1국 지배가 끝나고 다극화 시대가 열린다고들 말을 한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다극화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독일 등 2위 이하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제,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국제정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극화라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독일 등 2위 이하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이 다극화라는 것은 2위 이하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은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기 2위 이하의 리그에서 놀고 있는 중국의 바짓가랑이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촛불 보궐정부가. 자, 그러면 적이 없어요. 전 세계의 국제 정치에서 무적입니다, 미국은. 근데 2위에서 힘들게 애쓰고 있는 이 중국, 여기에 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중국은 입에 무엇을 달고 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산소호흡기를 입에다가 붙여놨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의 역학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중국에게 배팅을 하는 이 미친 그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자, 프리드먼은 코넬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고 1996년 루이지애나 주립대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 경제, 외교 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를 열었다. 여기에서 매일 발간되는 정세 예측 보고서는 무려 220만 명이 돈을 내고 구독하고 있으며 유료 회원 상당수가 금융맨들이다.
단기 투자가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스트래트포의 일일 정보가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 자, 미국의 국방부 조간 브리핑에도 그의 보고서는 올라간다. 미국 언론은 그를 그림자 CIA라고 부른다.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은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가에서 나온 별명이다. 정세 분석의 적중률이 매년 80%에 달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훈장 같은 별명도 달고 있다. 그는 왜 미국의 역량을 확신하고 중국의 붕괴를 말하는 것일까? 고령화 대지진으로 쇠퇴하는 듯한 일본의 위협적인 재부상을 예측하는 것일까? 또 북한에 어떠한 격변이 생겨도 한국의 역동적 국력이 유지될 것이란 낙관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북한의 격변이 생겨도 한국의 역동적인 국력이 유지된다. 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글로나마 이런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마음에 좀 한결 놓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입니다. 지도가 뒤에 이렇게 배경에 놓여 있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세계 정치,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일단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팁입니다. 미국이 500년 더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할 것이란 다른 나라의 믿음이 미국을 바치는 원동력이다. 야, 정말 역시 위너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역발상이죠. 역발상. 나에게 불리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발상의 능력, 이것이 위너의 마인드다. 또 여기에서 또 한 수를 배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거죠. 미국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사항은 중국, 독일, 일본 이런 2부 리그 애들의 그 간절한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현실은 미국은 저기 위에 어딘가에 있다. 얘들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500년이나 더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프리드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제국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킨 첫 국가였다. 대영 제국에 대한 독립선언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제국이 된 자신의 모습이 편치가 않다. 사실 로마와 대영 제국도 그랬다. 해상 무역의 통제권을 확장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제국을 원하지 않는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다. 20년밖에 안 된 힘이라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 모른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응? 자, 그래서 기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제국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프리드먼 박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모든 해상 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저축에 열을 올리면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는 어디에 물건을 팔 것인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국은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미국의 거대한 경제적 파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좋든 싫든 제국의 위치를 방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문현답이지요. 이게 포기하고 싶다고 이게 포기가 됩니까 지금? 참나.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지금 있고 갚아야 될 대출급이 있는데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거 나 안 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질문 자체가 우문현답입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왜냐하면 이때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라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미국을 앞으로도 세계를 지배할 유일한 대국이라고 말하나? 자, 프리드먼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해왔다. 1970년대 베트남 전후 실업률이 치솟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에도 미국이 세력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다. 1980년대 일본이 경제의 슈퍼파워로 등극했을 때에도 학자들은 일본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모두 깨졌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가. 2008년 금융위기도 그런가? 역사상 4번째 금융위기였을 뿐이다. 유럽연합에 비하면 잘 극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믿음, 미국이 쇠퇴한다라는 믿음이 미국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동력이라는 것이다. 쇠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좌절감이야말로 미국의 생존력이다. 미국인은 최고의 호시절이 늘 과거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인들은 낙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알고 있다. 착각이다.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미국인들이 자주 웃기 때문에 단순하고 행복하다고 비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난 헝가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래서 미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인은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불안을 안고 있다. 당연히 최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전전긍긍한다. 이는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야,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국제정치,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필요악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필요악. 자, 과거에 소련과 일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우리를 압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을 미국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영혼은 언제나 그런 불안을 찾아다닌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 필요악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 김정희 박사가 누차 말을 했듯이 국제관계에서는 선거악이라는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과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김정희 박사나 이충근 박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은 자기 스스로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필요악, 중국이나 일본 이런 필요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개념은 이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서 실패해 이리로 온 사람들이다. 미국의 정신은 이민의 역사와 엮여 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늘 중요했다. 내 경우에서는 헝가리에서 살 곳이 없어 미국으로 왔다. 부모님은 교육에 열성을 쏟았다. 미국 이민자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이다. 미국으로 온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수모가 무엇인가? 그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소련, 일본, 중국, 누구든 미국을 압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미국은 위너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소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통해 배우는 위너의 마인드, 미국 제국, 미 제국 500년 더 간다. 조지 프리드먼과의 인터뷰 관련된 기사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부 더 있어요. 2부는 이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관련된 인터뷰 기사 내용을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2부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